안녕하세요. 닥치고 독서TV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독서 관련돼서 이야기할 시간인데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무엇이 당신의 독서를 가로막는가입니다. 여러분은 독서를 습관화하고 싶어 하시는데 잘 안 되시죠? 그 이유가 대체 무엇일까요? 오늘은 그 습관이라는 영역에 대해서 여러분과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사람은 습관을 만들고 습관은 다시 사람을 만든다라고 하는 명언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습관으로 다 이루어져 있죠. 밥을 먹는 습관, 일하는 습관, 잠자는 습관, 술 마시는 습관과 같이 수많은 습관들이 모여서 우리의 삶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습관이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는 곳에 숨어서 우리의 삶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습관을 아주 우습게 여기죠. 자기도 모르게 자기 몸에 배어서 이제는 제어하려고 해도 잘 되지 않죠. 그리고 습관은 스펀지에 잉크가 스며들듯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우리 삶에 스며들었고 이제는 자신의 삶을 지배하는 커다란 축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습관이라는 존재를 망각하고 살고 있죠. 여러분의 일과를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의 평범한 하루 일과는 모두 습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 바로 종이 한 장을 꺼내서 오늘 자신에게 있었던 일과를 한번 써보세요. 자세하게 쓰면 쓸수록 더 좋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부터 샤워를 하고 출근을 하고 일을 하고 집에 돌아와서 가족과 함께 보냈던 시간, 이 모든 것을 한 줄 한 줄 다 써보세요. 그리고 그렇게 기록한 일과 중에 여러분이 쓸데없다고 생각했던 부분을 체크해 보세요. 바로 지금 여러분이 작성하게 되는 이 메모 한 장이 여러분의 습관을 변화시킬 마법의 종입니다. 다시 말해서 습관을 알아내고 불필요한 부분을 고쳐가는 것이 자기계발에서 가장 중요하게 언급하는 시간 관리인 겁니다. 여러분이 자기계발을 원한다면 시간 관리라는 것은 가장 중요하게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삶은 시간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명한 명언 중에 시간을 지배하는 자가 삶을 지배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시간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간은 모두에게 공평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이 시간을 얼마나 알차게 사느냐에 따라 각각의 사람들이 사는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은 정말 무서운 것이지만 또한 공평한 것이고 또한 소중한 것입니다. 자기계발서를 읽어보면 시간을 돈으로 환산한 비유가 있습니다. 하루는 24시간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1시간은 60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1분은 60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돈으로 환산하면 우리는 매일 자신의 통장에 86,400원이 입금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나면 이 돈을 다 쓰든 다 쓰지 않든 다음날 통장에는 다시 86,400원이 입금되고 쓰지 못한 돈은 사라져버리죠. 이 하루가 계속 반복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직장인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보죠. 우리는 보통 직장에서 짧으면 8시간, 길면 10시간, 12시간 정도의 시간을 보냅니다. 자신의 시간 중 3분의 1 이상을 소비해서 우리는 가족을 부양하고 생계를 이어나갈 돈을 버는 것입니다. 즉, 시간을 돈과 맞바꾸는 것이죠. 또한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우리는 잠을 잡니다. 그렇게 계산해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시간은 6시간에서 10시간 정도의 시간인데 이 시간 동안 우리는 쉬거나 자기의 취미생활을 하거나 또한 공부를 하거나 대인관계, 회식, 가족과의 시간 이런 것들을 보내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일하는 시간과 잠을 자는 시간을 제외한 그 나머지 시간을 활용해서 나와 내 주변의 즐거움과 행복을 위해 시간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 부자들은 시간을 어떻게 소비할까요? 자기계발서를 여러 번 읽다 보면 깨닫게 되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에 대한 가장 큰 관점은 그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시간을 쓰지 않습니다. 그들은 시간을 벌기 위해 돈을 씁니다. 부자들은 자신의 의식주를 위해 시간을 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시간을 벌기 위해 타인에게 돈을 지급하고 그들의 시간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낸 돈의 가치만큼 자신의 시간을 얻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얻게 된 그 시간을 통해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합니다. 그렇게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 시간을 쓰다 보니까 스스로 더 행복하게 되고 더 발전하게 되는 거죠.
돈은 상대적인 가치를 지니지만 시간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졌기 때문에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이 돈을 주고 시간을 사는 것은 굉장히 수지 맞는 거래인 거죠. 물론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들은 이미 돈이 많아서 의식주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런 삶이 가능한 것 아니냐 생각하실지는 모르지만 실제로 전 세계에서 80% 이상은 부모에게 물려받은 돈이 아닌 자수성가한 사람들입니다. 이건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수치예요. 우리나라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요. 자수성가한 부자들은 보통 사람과 똑같이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주어진 시간 내에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 조금 더 시간을 썼고 그 시간들을 축적하면서 노력을 한 거죠. 그 결과 부를 이루어낸 겁니다. 아무런 노력 없이 자고 일어났더니 부자가 된 사람은 결코 없습니다. 저는 부자를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부자다, 이렇게 말입니다. 다시 습관으로 돌아가 볼게요. 무엇이 현재의 여러분의 모습을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의 부모님도 아니고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운 지식도 아닙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의 모습을 만든 것은 바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습관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아니면 유명한 책, 위인들, 이런 것들에 지대한 영향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여러분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습관입니다. 바로 당신의 습관이 자신을 만든 거죠. 지금 저도 제 습관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고요. 그 습관에 의해서 결정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누가 시킨 것이 아닌 내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시작은 찰나찰나가 모인 한 줌의 시간이었지만 그것이 한 줌 한 줌 쌓이면서 습관으로 쌓여 자신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비슷할 겁니다. 매일같이 자신이 똑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 자신의 하루 일과를 꼭 써보십시오. 그리고 그 일과표를 보면서 그 일과표가 그리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자신의 삶과 지금 일과표가 말해주는 삶이 일치하는지 판단하세요. 지금 자신의 삶이 만족스러우신 분은 지금과 똑같이 사시면 됩니다. 하지만 지금의 삶에 불만이 있으신 분은 어느 줄에 불만이 있는지를 체크하시고 그 줄을 바꿔가는 삶을 준비하십시오. 이렇듯 자신의 일과를 들여다보는 것에서부터 변화는 시작됩니다.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현실을 똑바로 직시하고 그곳에서부터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찾아보는 것이 바로 자기계발의 첫 단추입니다. 그럼 처음 제가 말씀드렸던 무엇이 당신의 독서를 가로막는가에 대해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은 하루 일과표에 독서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단 몇 분이라도 책과 함께하는 시간이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보다 한 발 앞서 나가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지금 자신의 일과표에 독서가 없으시다면 무엇 때문에 자신이 독서를 하지 못하는지에 대한 것이 명확하게 드러날 겁니다. 바로 독서에 대한 시간을 계획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독서를 가로막고 있을까요? 바로 여러분이 지금 당장 처리해야 된다고 하는 급한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급한 일 때문에 여러분은 자신의 시간에 독서를 포함시켜 놓고 있지 못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과 중에 쓸데없다고 생각하는 것을 제거하세요. 당장 하지 않아도 되는 일, 쓸데없는 일들을 제거하고 나면 남는 시간이 생각보다 많을 겁니다. 그 시간에 독서를 끼워 넣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독서가 포함될 것입니다. 지키기만 한다면.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독서 알람을 설정하라고 했었지 않습니까? 그 얘기와 일맥상통합니다. 여러분의 시간에 독서를 할당하시고 그 시간에 알람을 설정하셔서 알람이 울리면 여러분은 독서해야 될 시간이라고 인지하고 자리에 가서 책을 읽는 겁니다. 그렇게 10분, 20분, 30분이 쌓이면 한 달에 한 권, 두 권, 세 권, 네 권 이렇게 자신의 독서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성인들의 평균 독서량이 8.4권이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의 삶에 독서를 끼워 넣으시는 그 순간 여러분은 이미 평균 이상의 독서량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달, 두 달, 석 달 시간이 쌓이다 보면 분명히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한 깨달음을 얻는 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게 바로 독서입니다. 정리해보면 우리는 정작 중요한 것을 미루면서 살았던 거죠. 급한 일을 처리하기에 급급해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 시간을 할당하지 못하고 참고 다음이라며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인내하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건강, 가족, 친구, 꿈, 도전, 용기 이런 것들이 현재 닥친 바쁨으로 인해서 자꾸 미래의 어떤 순간으로 미루어져 있던 거죠. 나이가 들면 건강이 나빠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데 우리는 그것을 알면서도 눈앞의 바쁨 때문에 운동을 미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 건강이 나빠지면 다시 건강을 되찾기 위해서 비싼 돈을 들여 병원을 찾죠. 완벽한 역설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급한 일이 아닌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일을 위해서 시간을 써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할게요. 무엇이 여러분의 독서를 가로막는가?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하루 일과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시간에 자신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하고 싶어하는 것들을 끼워 넣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독서가 되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시간에는 멋진 자기계발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